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부 잘 보셨습니까? 자, 2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에는 DB, 전자랜드, 그리고 오리온, 삼성, LG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B는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지난주에 KBL이 아시아 쿼터제 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과연 당장 이번 시즌부터 일본 선수를 그럼 볼 수 있는 건가? 사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팬들 사이에서 DB가 그 첫 발을 내디딜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 일단 요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야죠. 일단 아시아 쿼터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제는 지금 이제 중국, 필리핀과는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일본과 협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하고 필리핀하고도 확대를 갖다 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나 필리핀이 된다 그러면 지금 뭐 가드님뿐만 아니라 빅맨들도 지금 살짝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원을 갖다가 끌어오면서 국내의 어떤 농구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DB가 일단 아시아 쿼터제에서 굉장히 좀 견고한 선수 좀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나카무라 타이치라는 선수인데요. 사실 이제 DB 쪽에서는 뭐 다음 시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2 시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빠르면 이번 시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사실 이 선수와 이상범 감독의 인연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도 꽤 소개가 됐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호리 고교 시절에 같이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고등학교고 굉장히 그 농구 명문입니다. 이상범 감독이 이제 야인 시절에 그쪽에서 이제 인스트럭터로 있었는데 이 이제 타이치 선수가 사실 팀 상황상 포워드나 빅맨으로 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상범 감독이 이 친구는 가드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가드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기에는 그때 본인이 포워드나 빅맨으로 뛰었다면은 지금의 어떤 장신 가드로서의 메리트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되게 은인이다 이상원 감독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상원 감독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되게 강하고 그 밑에서 계속 농구를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다고 해요. 실제로 이 선수가 굉장히 농구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일본 후쿠오카 오호리 고교 출신인데 원래는 히로시마 출신에서 오호리 고교에서 이제 스카우트 된 스카우트한 선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범 감독이 야인 시절에 오호리 고등학교하고 인연이 있어서 거기서 팀 스트럭터를 했었는데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가드 그러면 좀 빨빨빨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재치 있게 패스하는 그 단신 선수들이 많아요. 작은 선수들, 토가시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커봐야 뭐 1m 85 뭐 요 정도, 82, 3 요 정도고 그 60대 선수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상범 감독은 그 장신 가드를 갖다가 사용했을 때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을 오리 고등학교 인스트럭터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타이치 선수가 어쨌든 이제 테스트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스피드도 괜찮고 이랬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선수가 그 이후에도 꾸준히 대학 시절 이후에서도 그 대학교 때도 이제 그 연령별 대표팀을 갖다 꾸준히 거쳤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 진출에 관해서도 이상범 감독하고 얘기를 갖다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교토 팀에 있지 않습니까? 사이먼하고 같이 이제 뛰는 모습 영상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도요타, 교토 이 두 팀의 오퍼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은 이제 도요타가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훨씬 대기업이고 뭐 연봉뿐만 아니고 뭐 자동차 그리고 집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도요타에서 오라고 그랬었는데 이 다이치 선수 같은 경우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 선수 로스터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토에서는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이상범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이상범 감독은 너 교토를 가라. 지금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돈 생각하지 말고 농구에 전념하면 돈이 따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선수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거기 교토에 남아있으면 한 1억 한 3천 안팎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지의 선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DB에서는 이렇게 여유가 없죠. 6천 안팎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너를 갖다가 하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없다. 한 2, 3년은 DB 쪽에서 있고 싶다.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그런 상태라고. 그래서 당장 뭐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한 1,200만 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반 이상 깎고
올 거라고 이미 뭐 이제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이제 사실 이제 DB 입장에서도 이 선수는 일본 선수이기 때문에 통역을 좀 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DB 쪽에서도 따로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제1급 교포 출신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진짜 이 선수의 영상을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일단은 진짜 장신 가드이기 때문에 2대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DB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대모비스를 떠난 어떤 김민구 선수의 어떤 자리에 메워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한국 리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토에서 사이먼 선수랑 보여줬던 호흡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영상을 보면 기본적인 패싱 센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걸 보면 좌우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 오른쪽은 돌파, 그리고 왼쪽은 석점슛 이런 옵션이 주된 옵션이긴 하지만 좌우가 다 된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고 덩크슛을 할 수가 있고 뭐 트랜지션이 되고. 단 이제 이 선수는 지금 원석에 가까운데 헤지테이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당탕탕 한다고 그러죠. 이제 돌파를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플레이가 말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상범 감독이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경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DB는 어쨌든 가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호응, 두경민, 그다음에 김현호, 김태술 이렇게 있는데 다이치 선수까지 가면 DB 같은 경우에 12인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가드진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써도 12인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김민구 빠졌는데 그 자리에 다이치 선수가 간다 그러면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번 시즌에 온다. 물론 서류상의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이 약간 걸릴 수 있지만 올 시즌 온다고 그러면 그 김민구 선수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그 유의미하게 뛸 수 있는 12인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또 DB 자체가 뭐 많이들 아시지만은 로테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타이치 선수가 왔는데 뭐 두경민, 허웅에게 경쟁력이 좀 밀린다고 해서 이상범이 안 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DB에 맞는 농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그 DB에 맞는 농구가 사실은 이제 일단 수비하고 공수 밸런스를 맞춰서 농구를 하는 거죠. 수비를 일단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이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키가 큰데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수비를 잘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최진수. 사실 최준수가 수비 스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신 가드들을 맡으면 이정현이나 양동근을 맡으면 잘 막잖아요. 장신에서 오는 그 이점이 있죠. 그렇죠. 다이치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수비에 대해서는 구멍이 안 나고 오히려 뭔가 강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전자랜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전자랜드의 연봉 협상 박찬희 이 선수의 어떤 연봉 좀 많이 내려갈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저희가 이제 댓글을 많이 소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원고 튜브님이 전자랜드가 지금 선수 구성상 정효근 선수 포함하면 14명인데 추가로 필요한 로스트 1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정답은 오리온의 장태빈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죠? 무상 트레이드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명 갖다 채우고 또 이제 전자랜드는 또 연봉 협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찬희 선수 일단 5.5억 이죠. 5.5억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폭 삭감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김낙현 선수가 있는데 이 김낙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1억 원을 받았죠. 김낙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1억 원, 정확하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억 원 받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인상폭이 한 5천에서 많으면 한 7천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대현 선수 지금 9천 받고 있는데 이 선수도 소폭 인상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정영삼 선수가 2.5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의 삭감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인남 선수는 전자랜드의 라커룸 리더죠. 그쵸. 그런 면에서 어떤 플러스 알파는 있지만 사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보여준 게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차바이 선수는 또 FA 때문에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뭐 3분의 1 정도 깎이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사실 차바이 선수가 이게 박찬희 선수에게 조금 가려졌는데 사실 이 선수도 되게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렇죠. 선수였기 때문에 예, 같이 좀 동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전자랜드가 저희가 모기업이 쉽지 않으면서 뭐 긴축 재정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고 또 지난 이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전자랜드가 김주환의 현금 보상을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운영상의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 댓글에도 또 싸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시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저희에 대해서 이제 저런 전자랜드 쉴드가 좀 역겹다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셨지만 있는데 거기에 또 반박을 하시던데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저희 댓글에서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물어 뜯어 주시고요. 사실 뭐 전자랜드의 행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팬들마다 다를 수 있고 저희 기자들끼리도 사실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처한 상황 거기에 대해서 전자랜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결국에는 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 분분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륜연구는 존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좀 드렸는데 단이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합산해서 70만 달러까지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랜드는 최대한 쓰면서 전력의 어떤 누수를 갖다가 최소화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뭐 여전히 전자랜드는 탄탄한 편이고 유도훈 감독이 있고 또 정효훈 선수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1월에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전력을 갖다 극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리온으로. 네, 오리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일 오늘부터 소집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코로나 확산이 다시 좀 일어나면서 그 이제 구단들 중에 훈련 경기장을 그 기존의 어떤 홈 경기장에 보조 체육관 쓰는 팀들 있잖아요. 네. 오리온이라든지 전자랜드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 좀 이제 바로 1일에 시작하면 약간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단이 이제 이 시 쪽과 얘기를 해서 외부 인원은 출입할 수 없지만 선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 오늘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이대성 선수 근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사실 부상이 워낙 많았어서 이제 어떤 몸 상태로 시즌을 시작할까가 되게 관건인데요. 일단 오늘 소집 후에 몸 상태 한번 체크하고 이제 재활 훈련 더 할지 아니면 몸 만들기 본격적으로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올 시즌에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조금 더 다듬고 시즌에 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대성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세트 슛으로 던지는 풀업 점프슛 동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요거는 살짝 보면은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트슛은 점프슛의 유형 중에 어떤 거냐면 이제 자신이 점프를 하면서 던지는 슛이 세트슛이고요. 그다음에 정점에 올라서 던지는 슛은 세트슛이 아닌 슛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선수 중에 이제 전성현 선수는 세트슛이 아니죠. 점프해서 정점에서 던지니까. 우리가 그 흔히 셋슛이라고 하죠. 셋슛.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대성 선수는 이제 지면에 발을 착지한 채로 무릎을 펴면서 이제 동시에 슛을 던지기 때문에 이제 세트슛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세트슛을 이제 풀업 점프슛. 풀업 점프슛은 드리블을 하다가 던지는 슛을 풀업 점프슛. 드리블 없이 공을 잡자마자 던지는 슛을 캐치앤슛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건데 풀업 점프슛은 결국에는 드리블을 하다가 세트슛으로 던지는 것. 그걸 이제 이대성 선수가 가다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KCC에서 이제 드리블을 하다가 피켄롤을 하다가 이제 멈춰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3점 던지는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이 기술을 좀 가다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에 이대성 선수가 볼을 많이 만질 예정인데 또 에이스 역할을 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에이스로서 어느 정도 더 효율을 높여야 되는. 우리 또 강호준 감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갑옷을 벗고. 그렇죠.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그렇죠. 너가 감독이라 생각해라.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대성 선수가 본인 이 공격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좀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겠죠? 비난보다는 강호준 감독과 이대성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강호준 감독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지 이 부분은 관건이지만 이대성 선수 본인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모비스 있을 때도 이작 감독이 이 기술을 좀 더 가다듬어라. 드리블을 하다가 던지는 세트슛 이거를 가다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시즌만큼은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대성 선수가 가장 좀 좋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볼을 많이 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이 선수가. 사실은 좋지는 않고. 근데 워낙 이제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스크린을 받은 뒤 쭉 들어가는 스피드가 좋아서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오픈이 난단 말이에요. 오픈 찬스가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쭉 들어와서 그 리듬 따라서 슛을 딱 던져서 넣으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근데 그거 이제 미드 점퍼를 하거나 아니면 석점 라인에서도 왜 스크린 받은 뒤 슛을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슛을 쏠 수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근데 들어가줘야 돼. 어느 정도.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팀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대성 선수의 이 공격 정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뭐 스크린에서 쏘지 말라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정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비복이 심할 경우에는 미들 쪽으로 더 들어가서 좀 더 확률 높은 슛을 갖다 던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시그니처 무브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갖다 높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기복도 심해지고 자신의 어떤 장점을 갖다 스스로 까먹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는데 올 시즌에 그런 걸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역할을 하는 볼핸들러 타입의 선수는 반드시 이 풀업 점프슛을 되게 강하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사실 직접적인 비교는 없지만 NBA만 해도 에이스급 선수들 대부분 이 풀업 점프슛을 거의 자유자재로 꼽는 3점슛 자유자재로 꼽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대성 선수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KBL 가드 중에 최고급 선수라 볼 수 있는 이정현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켓놀 상황에서 드리블하다가 3점 라인 앞에서 기습적으로 풀업 점프슛 던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미드 지역에서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제일 좋았던 선수는 양분군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에이스의 숙명이다. 이걸 가다듬는 것은 이대성 선수 본인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 쪽은 아직 이제 상황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건 없는데 일단 여전히 투빅맨 체제. 왜냐하면 이 팀은 빅맨이 굉장히 또 고픈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승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맨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건 맞죠. 지난 시즌 사실 이승현 선수가 공분투했지만 팀 성적이 연결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빅맨 체제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삼성 한번 가볼까요? 삼성은 문태영 선수가 은퇴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계약 선수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은퇴를 안 하고 그냥 미계약자로 남아서 1년 후에 다시 FA시장에 도전하는 이번 FA시장에서 이지원 선수가 그런 케이스였죠. 혹은 그냥 이제 구단과 합의를 해서 은퇴 동의서를 쓰고 은퇴자로 남는 이제 그런 쪽인데 문태영 선수는 이제 원소속 구단과의 재협상 기간, 삼성과의 재협상 기간이 끝난 후에 삼성과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도 이제 본인은 은퇴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은퇴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태영 선수가 이렇게 미계약자로 남았을 때 또 그리고 아시아 쿼터 제가 발표됐을 때 그러면 문태영이 일본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일단 제도 발표 된 내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혼혈 선수는 제외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문태영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 뒤에 FA시장에서 한 번 더 재도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대3 농구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좀 뛰면서 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DB의 나카무라 타이치 선수, 뭐 이 선수는 사실 뭐 3대3을 시간 보내는 용도로 쓴 건 아니지만은 비시즌에 3대3 프리미어리그 한국에서 열리는 거 와가지고
뛰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배수영 선수가 삼성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부터 바로 배수영 선수가 또 삼성의 이제 팀 훈련에 합류를 한 상태고 KCC가 김창모 선수의 영입을 개꿀이라 표현했어요. 삼성은 배수영 선수의 영입을 와 대박.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딱 삼성에 필요했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와 운동 능력, 수비력을 갖춘 포워드 자원.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 결국에는 올 시즌도 미션은 거예요. 이 선수가 삼성에서 뭐 다른 어떤 포워드 경쟁자들을 좀 제치고 더 위로 가려면 슈팅력에서 확실한 발전을 보여주는 게 똑같은 미션이 남아 있는데 슈팅력만 보완을 하면 저는 10개 구단 어딜 가도 주전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KCC 빼고 승교차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빼고 국가대표 있는 팀 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머지 부분에서의 어떤 갖춘 것들 재능은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배수영 선수에게도 계속 미션은 남아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그 KBL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이 슛을 보완을 해가지고 쭉쭉 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그렇죠. 예. 배도영 선수 응원합니다. 예, 그렇죠. 또 사실 그 이제 모비스 내에서 평가를 하기를 배수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훈련을 열심히 했음에도 슈팅 부분에서 실제 경기에서 향상 못 보여준 게 본인이 자꾸 안 들어가 보다 보니까 좀 주눅 들고 자신감을 잃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민 감독이 좀 그런 부분에서 선수를 좀 북돋아주는 걸 잘하는 감독에 속하기 때문에. 그럼 유작 감독은 그 부분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예. 감독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은 좀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더 해주는. 그럼 유작 감독은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작 감독님은 이제 당근과 채찍을 이제 동시에 주시는. 네. 근데 이상민 감독은 조금 더 이제 당근을 많이 주시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상민 감독은 당근만 주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비율이 다릅니다. 함정에 빠지고요. 예, 아찔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뭐 그런 부분 좀 이제 감독의 성향이나 뭐 어떤 팀 분이 약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배수영 선수가 이제 잘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배수영 선수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요.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죠. 지난 시즌 모비스에도 사실은 기회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 기회를 몇 번 못 살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모비스가 김상규 선수가 왔음에도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회전근개 부상 때문에 제대로 못 뛰어서 배수영 선수에게 뜻하지 않게 기회가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보여준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어떤 기량 발전으로 이어가지 못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LG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1부에서 저희가 또 두 가지 루머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선수에 대한 따끈따끈한 루머. 그렇죠. 예, 머피 할로웨이가 KGC 인상공사 루머가 있다고 했고. 근데 혹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리는 거 너네들이 루머를 생산하고 너네들이 푸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이제 외국 선수 루머는 구단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루머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단들이 서로의 어떤 서로 각자의 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도 모든 걸 알지 못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이제 소문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정말 황당한 루머를 들었어요. 어떤 루머? 정말 황당한 루머 들었는데 그건 1개월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알게요 후에 얘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루머여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했던 루머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에 대해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자 1부에서 우리가 했던 루머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할로웨이 KGC 인상공사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 LG 이렇게 이제 루머가 나왔었는데 이 리온 윌리엄스의 LG 행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뭐 확정에 가까워졌다. 확정 쓰지 말라니까. 유력하다. 그렇지. 유력하다. 70%. 예.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정을 왜 쓰냐고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디라를 백업으로 리온 윌리엄스를 다음 시즌에 볼 가능성이 높다. 1위 농구의 금지요. 100% 확정. 예. 이 두 가지는 확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과했어요.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이 스물스물 기어나와야 확정 100%막 외치고 싶은데 긴장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몰라. 또 머리 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반응 나쁘지 않아서 뽑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진려해요. 이제. 진려해요. 진려해.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리온 윌리엄스는 다음 시즌에 LG 유니폼 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KGC 같은 경우에는 머피 할로웨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반면 L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렌 선수가 1옵션이죠. 1옵션이고 리온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2옵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라고 해서 리온 윌리엄스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처음에 KBL 올 때는 오리온의 1옵션이었다가 이제 2옵션으로서 이제 막 여러 이제 팀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몸값 자체가 보통 한 20만 불 안팎이었었는데 올 시즌은 이게 30만 불 안팎으로 좀 뛰었다고 그래요. 그쵸. 아마 그래서 지금 라렌 같은 경우는 추정 몸값이 40만 안팎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명에 70만이니까 리온 윌리엄스는 30만 안팎에서 아마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LG가 계약을 한다면 그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LG가 만약에 리온 윌리엄스를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빅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라렌, 캐디 라렌과 리온 윌리엄스. 예.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10분, 15분 뛰었을 때 효율이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LG의 골밑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유동혁 기자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좀 약간 당황하셨나요? 갑자기 질문해서? 네,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네. 사실 캐디랄의 리온 윌리엄스 하면은 주전 백업으로 굉장히 탄탄한 구성이잖아요. 리온 윌리엄스는 사실은 LG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이 선수는 뭐 우리가 영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제 3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확실한 카드다. 너무 안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좋은 선수인데 문제는 조성환 감독이 이제 천명을 하기를 우리는 빠른 농구, 공격적인 농구, 90점 이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리온 윌리엄스가 물론 아무리 백업이라고 하지만 라렌의 윌리엄스면은 사실은 이 빅맨들의 어떤 기동성 문제가 좀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유동 기자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그 우리가 예전에 NBA 분석을 할 때 골든 스테이트가 클리블랜드한테 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트랜지션 농구를 하지만 기본적인 센터 수비는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LG가 지금 기본적으로 박정현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대 출신 박정현 선수 1순위였던. 네. 그 이 선수를 스텝은 좀 시키고 여기에 김동량, 주지훈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골밑은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이제 박정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약점이 좀 많은 선수죠. 미드 점퍼가 좋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빅맨 한 명에 포드 셋 가드 하나 쓸 수도 있고 가드 둘에 포드 둘 빅맨 하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라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뛰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뛰는 농구는 아니면 외곽에서 어떤 중심의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라렌이 나와가지고 스크린을 많이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력적인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안 됐던 게 뭐냐면 라렌이 체력이 떨어지니까 수비에 대한 공헌도가 좀 떨어지고 2대 공격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스크린을 쳐줘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공격만 출장해. 그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라렌은 35분, 40분씩 뛰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5분, 15분씩 뛰게 하고 대신에 이 활동력을 강하게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리온 윌리엄스를 선택했다라는 게 저는 이 해석이 좀 타당한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라렌이나 리온 윌리엄스가 석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라렌은 던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선수들이 달릴 수는 있고 그리고 2대 공격을 할 때 픽을 밖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성원 감독의 그런 농구, 90점 농구와는 배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날카롭네요. 예, 이런 걸 기대하고 여쭤봤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입니까? 예, 저도 이 정도 날카로워질 수 있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 질문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아니 LG가 트랜지션 농구를 한다고 90점대 농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 스몰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죠.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LG가 사실 빅맨 숫자가 뭐 언급을 쭉 해주셨지만 국내 빅맨 숫자도 적지를 않아서 그냥 포워드 한 명 정도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성환 감독의 어떤 이전에 언급을 그런 상상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리온 윌리엄스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쭤봤는데 너무 날카로운 데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우리 조성환 감독한테 또 물어보죠. 그렇죠.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만약에 다른 거면 나 큰일 났다. 뭐 달라도 저희 뭐 틀린 거 한두 번입니까? 저는 방금 너무 뿌듯합니다. 1위 농구의 격을 높인 아주 뿌듯한 문답이다. 다음에도 제가 기술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는 고품격 농구 전문 분석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온 윌리엄스는 유력하다 현재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KBL 루머 임팩트 1, 2부 잘 보셨습니까? 항상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저희 그 방송에 적극
열시키도록 노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댓글이래.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